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올해 한 해도 다 갔네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한 FA-50의 암남 미사일 통합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폴란드에 판매된 FA-50의 암남 통합이 좌절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질문을 해주셔서 찾아봤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번에 한화가 폴란드와 천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연말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암울한 소식만 가지고 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가짜 소식을 지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저만 암울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폴란드에 대한 천무 3차 계약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소식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TV나 인터넷만 켜고 아무데나 봐도 다 나오는 소식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찾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찾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계약은 폴란드와의 천무 관련 3차 계약이고, 이번 계약은 폴란드 현지에서 천무용 탄약을 생산하는 계약입니다. 아시겠지만 천무는 다련장이고, 다련장은 발사기 자체보다는 그 다련장에 탑재되는 로켓탄을 생산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천무 다련장에 차대를 도입했던 1차와 2차 계약보다도 규모가 큰 5조 6천억이나 되는데요. 참고로 재미있는 점은 어디는 5조 6천억이라고 하고 어디는 4조 8천억이라고 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하고 보니 부가세 23%를 빼면 4조 8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부가세가 23%나 되나 보죠. 정말 부가세가 세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계약은 천무 차량 판매가 아닌 순수하게 천무에서 발사하는 로켓탄을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의 민간 방산회사인 WB그룹과 한화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생산하는 계약이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생산되는 로켓은 CGR-8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계약 규모는 무려 5조 6천억이나 하고,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CGR-80 유도로켓 한 가지만 생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CGR-80은 우리 한국판 GMLRS 유도로켓이고, 구경은 239mm이고 사거리는 최대 80km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K239라는 이름으로 집속탄형과 고폭탄형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출형은 고폭탄형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로켓 한 발에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계약 금액을 전부 기사에 나온 것처럼 CGR-80 한 가지만 생산을 하게 되면 무려 3만 7천 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번 금액을 전부 CGR-80 한 가지만을 생산할 비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기술 이전 비용과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 등이 포함일 것이고, 그리고 CGR-80 말고 분명 다른 탄약도 공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게 될 다른 탄약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번 계약이 정말 CGR-80 한 가지만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공급하는 계약을 숨기기 위해서 이번 계약의 매몰 비용으로 숨겼다고 보세요?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을까요? 솔직히 그냥 아무 기사나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알고 싶은 게 밀리터리 매니아의 생리인데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폴란드는 CGR-80 말고도 도입해야 할 천무용 탄약이 무척 많습니다. 우선 신형 280mm 유도로켓인 CTM-160도 도입해야 하고, 수출용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290과 그리고 사거리 연장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500도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천무 2.0과 천무 3.0이라는 새로운 탄약도 개발할 것이며, 더 문제가 되는 건 천무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하이마스용 탄약도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는데요. 폴란드가 우리에게서 도입하는 천무는 호마르케이라고 해서 280대이지만 하이마스는 호마르에이라고 해서 500여 대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가 도입해야 하는 탄약의 수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하는 하이마스인 호마르에이는 우리 천무용 탄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호마르케이는 하이마스용 탄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호마르케이와 호마르에이를 위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탄약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아마 그 최종 비용이 수십조 원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조 6천억이나 들여서 CZR-80 한 가지만 도입하기에는 폴란드가 도입해야 하는 탄약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번에 CZR-80 말고도 다른 탄약도 같이 도입했으리라 보고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치 아픈 문제가 금융 문제인데요. 지난 7월 달에 우리는 폴란드와 대략 9조 원에 달하는 흑표 2차 계약을 체결했고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는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폴란드에게 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구매했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상 특정한 나라에 빌려줄 수 있는 차관 규모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2차 흑표 계약 때 일부는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차관을 제공했지만 일부는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보증보험공사를 통해서 금융융자에 대한 보증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우리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은행과 폴란드의 산탄데르 뱅코 폴스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EU에서는 정책자금인 SAFE라는 걸 만들어서 재무장을 하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을 하는 등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까지 우리의 무기를 구매해주는 국가에게 보증서만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도 빨리 법률을 바꾸어서 우리의 무기를 구매해주는 나라에게 좀 더 공격적인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EU의 정책자금인 SAFE에 대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K151 현마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산불 진화용 소방차 64대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소식의 댓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현마가 일반 차량보다 야직 기동성이 좋냐고 질문을 하니 그것에 대한 답글을 다는 분들은 군용 차량이니까 야직 기동성이 좋은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벤츠의 유니목 정도로 좋냐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벤츠의 유니목이 산악지형에서 기동성이 좋은 건 너무도 유명하고 유니목이 산악지형에서 기동성이 좋은 이유로 이야기되는 게 포털 엑셀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차의 구동축을 바퀴의 중심축보다 높게 만들어서 차량의 지상고를 높여서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실은 우리의 현마 소형 전술 차량에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마에는 허브 리덕션 구동 방식이라고 해서 유니목과 비슷하게 차량의 구동축이 바퀴의 중심축보다 높게 해주는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유니목의 방식과 현마의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같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마도 차량의 구동축에 비해서는 차량의 지상고가 높고 그래서 야지기동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 원리는 벤츠의 유니목과 비슷한 방식의 구동 방식을 현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현마를 기반으로 산불 진화 소방차를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보다 빨리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은 비닉 사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개발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끝나면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핵심 인원들을 포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당연하지만 비닉 사업으로 개발되는 무기들의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공개적으로 포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과 별개로 개별 포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올해의 ADD 인상으로 탄도미사일 전문가분을 선정하고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문 분야가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와 유도조종기법이 전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활공체의 제어 능력을 높여서 정확하게 재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 기술이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도조종 장치가 뛰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북한도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발사 시험을 했지만 번번이 재도약에 실패한 이유는 정확히 활공체를 제어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핵심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분이 이번에 상을 받았다는 건 결론은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이 끝났고 그래서 핵심 관계자를 포상하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저의 짐작이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이 빨리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폴란드의 FA-50 전투기 암남통합 이야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FA-50 12대를 구매했고 앞으로 36대를 추가로 구매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급한 FA-50은 FA-50GF라고 해서 이스라엘제 아날로그 레이더를 탑재한 기본형 모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FA-50에 미국산 A사 레이더 등을 탑재한 개량형 모델인 FA-50PL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이드와인더 X와 앞남 미사일을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사이드와인더 X에 대한 통합 승인은 빨리 해주었지만 최근까지도 앞남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론은 폴란드 정부에서 기존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한 FA-50GF에 대한 개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기체는 지금 이스라엘산 아날로그 방식의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앞남은 물론 사이드와인더도 최신형인 X형은 운용하지 못하고 사이드와인더 M형까지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체를 나중에 FA-50PL에 준하게 개량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정부에서 이 기체를 개량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 따르면 그 원인으로 바로 미국에서 FA-50에 대한 앞남 통합을 거부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앞남 통합을 거부해서 굳이 이 기체를 개량할 필요성을 폴란드에서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분간 폴란드가 FA-50PL의 구매를 잠정 중단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 정부는 FA-50에 대한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FA-50 구매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폴란드는 유럽 MBDA의 아스람 미사일, 그리고 독일의 IRIS-T 미사일과 영국의 브림스톤 미사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의 브림스톤은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폴란드는 이미 지금 운용 중인 FA-50GF에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서 우리나라로부터 사이드와인더 P형 미사일을 임대해서 쓰고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M형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폴란드가 사이드와인더 M형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FA-50의 사이드와인더 X형을 통합하게 되면 지금 굳이 M형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마 폴란드가 사이드와인더 M형을 구매하기로 했을 때 이미 앞남 통합이 좌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스람이나 IRIS-T는 앞남의 대안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기체를 평소에는 훈련기로 사용하다가 전쟁 시에는 주로 드론 사냥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드론 사냥이지. 결론은 폴란드에 공급된 FA-50의 임무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임무에 제약이 많은 기체를 과연 폴란드가 추가 구매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문제는 지금 당장 구매한 12대의 GF 모델은 이스라엘제 아날로그 레이더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중에 구매하게 될 FA-50PL에는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는데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해도 앞남 미사일을 통합하지 못하면 굳이 가격이 비싼 A사 레이더를 통합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당장 어쩌면 FA-50PL의 구매 자체를 중단해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KF-21에 대한 앞남 통합도 미국은 허락해주지 않았고 미국이 요구한 방법은 우리 카이가 아니라 미국 업체에서 직접 통합을 하면 앞남 통합을 허락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A-50PL은 탑재된 임무 컴퓨터도 미국산이고 그리고 레이더도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앞남을 통합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업체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앞남 통합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나라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고 협조를 해주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폴란드도 미국의 최고 우방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요 우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우방국들의 요구도 거절했다는 건 경제적 이유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미국도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F-21과 FA-50의 자신들의 미사일의 통합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투기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일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왜 공군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을 쓰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며, 왜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처음 만들어 보면서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는 건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금 우리의 전투기 판매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순간에 공대공 미사일에 발목이 잡혀서 대체 뭐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미국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앞남 미사일의 통합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전투기 사업을 죽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미국이 우리의 전투기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그렇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직접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고작해야 지금은 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남급 미사일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가장 문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나온 다음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전투기 사업은 망하고 만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폴란드는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입니다. 그런 폴란드에게까지 암남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KF-21과 FA-50에는 절대로 암남 통합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이 설마 폴란드의 FA-50에 암남 통합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하는 FA-50은 미국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함께 만들고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도 전부 미국산이고 심지어는 미사일의 통합까지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암남 통합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